자, 올해 더위도 심상찮아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30도가 넘는 이른 더위가 찾아온 곳들도 있는데 기상청은 올여름 더 덥고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극한 더위나 극한 추위, 해류의 이동과도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부경대학교 김영호 교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은 극한 더위나 추위를 기류의 영향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해류의 영향도 있다고요? 네, 얼마나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바다와 대기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의 영향이 예. 당연히 기상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고수온 현상이라는 게 예.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예. 바다에서 공급된 따뜻한 물이 영향을 줘서 고수온이 나타나는 현상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 외에도 폭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런 게 바다와 연관이 꽤 깊기 때문에 예. 기상청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바다 해상의 정보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 기후에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도 뭐 기류, 해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네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쿠로시오 해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열대 해류로 알려져 있고 난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해류가 우리 해역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정확히 이제 쿠로시오 해류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쿠로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태평양 연안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북태평양에는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계라는 해류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예. 남쪽으로는 적도에서부터 북적도 해류가 따뜻한 물의 북적도 해류가 서쪽으로 흘러가고요. 네. 거기에 이제 쿠로시오 해류로 연결이 되어서 북쪽으로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해류인데요. 예, 예. 예, 선 경계류라고 해서 북태평양 아열대 순환계에서는 가장 강한 해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해류가 아래에서 올라오면은 일본 동쪽으로 네. 흐르고 네. 또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 네. 동해로 이제 흐르는데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대마 한류라고 대만 난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네.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해류 움직임을 교수님께서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이사항이나 이게 추세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정밀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30년간 재분석 자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이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 쿠로시오 해류의 그 축을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한 1년에 평균적으로 한 6km 정도씩 30년 동안에 그렇게 쭉 북상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속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1년에 한 6k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요. 그 정도라면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수치로 들었을 때는 이제 네. 체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 이후에 네. 이 가속도가 더 붙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이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있을 테고 네네. 이렇게 빨라진 것이 결국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쿠로시오가 이제 북상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해양 대기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니까 예. 이게 바람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기 쪽에는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서 큰 순환이 존재합니다. 네. 이 순환의 네. 북쪽 경계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2022년에서부터 23년까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쿠로시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현상을 제가 이제 조금 보고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후 변화 영향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장의 그 우리나라 난류와 네. 동해 쪽을 기준으로 네. 북한에서는 이제 그 리만 한류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내려온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북한 한류하고 만나잖아요. 네네. 이 경계 지점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네, 동해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난류와 한류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선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두 개가 만나기 때문에 난류가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도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동해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게 태평양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 현상이라는 게 큰 순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동해뿐만 아니고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예. 우리나라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장 그냥 우리 해역만 볼 게 아니군요. 네, 이것은. 맞습니다. 예.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서 수온의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네. 동아시아 해역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이렇게 올라온 원인이 뭐 다양하겠죠. 지금 네. 말씀 좀 들어보니까 이건 네.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전지구 평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더 높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네. 동아시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이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선력이 우리나라 주변에 쿠로시오가 흐르면서 그 위쪽과 남쪽이 전선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쿠로시오가 북상하는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주변에 바다에서나 대기 쪽에서 기후 쪽으로도 영향이 좀 클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더 이제 올라간다는 게 속도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저 한류와 만나는 기점 그 전선도 이제 더 네네. 올라간다는 건데 네. 단순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론적인 이유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빨라진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열대 경계가 네네. 북쪽으로 조금씩 북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쿠로시오 해류 속도 자체가 빨라졌다고 하기보다는 예, 경계가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속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해류 속도 자체라기보다는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서해는 어떻습니까? 서해는 또 동해하고는 상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여기 황해 쪽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요. 예. 쿠로시오가 이제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주로 이게 열 공급을 동해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 남쪽 예.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자료에서는 황해 쪽보다는 동해나 또는 일본 연안 쪽이 영향이 좀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들, 네. 뭐 이를테면 어업을 한다든지 네네. 또는 그것이 공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체감할 정도로 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네, 그 기상청에서 올 여름을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증가를 하거든요. 수증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게 다시 이제 비로 내리거나 또는 폭설로 내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여름철에는 폭우, 겨울철에는 폭설을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아열대 해류가 강해지는 현상 자체를 네, 어떤 이상 기후의 강한 시그널이라고 예, 학계에서는 네, 맞습니다. 분석을 하던데 네, 그러면 올 여름도 제가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네, 뭐 폭우라든지 네. 예, 또 뭐 국지성 호우부터 여러 가지 형태들 또는 이 폭염도 마찬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제가 벌써 올 봄만 해도 비가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영향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현실적인 대책이 이거 뭐 자연이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런 기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매년 더 네. 심해진다고 예상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조금 저희로서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그런 우려를 조금 불식하는 방법은 네. 제가 이제 예측 기술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네. 그런 악기상이라든가 또는 이상 기후가 발생하기 전에 예, 미리 예. 좀 예측을 해서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이 예측 시스템을 좀 더 정밀하게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현대 기술로 그런 뭐 국지성 호우라든지 네. 갑자기 뭐 비가 정말 뭐 아열대 기후에서도 볼만한 날씨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들 예측을 좀 최대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술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많은 연구자들 또 교수님들 비롯해서 또 관측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자연 재해가 심해지는 만큼 네. 또 기술 개발도 그에 따라서 네. 투자가 이루어져야 또 네, 기술 맞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지는 네. 거니까. 최근에 뭐 쿠로시오 해류 세기가 잠시 약해졌다. 네. 또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네. 어떤 자연 방어막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게 뭐 썰인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나온 얘기인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쿠로시오가 그러니까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뭔가를 방어한다기보다는 예.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좀 쿠로시오가 좀 막아주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의 위치가 쿠로시오가 흐르는 그 위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해류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염수가 나오더라도 네. 우리나라에 직접 오기보다는 태평양 한 바퀴 돌아서 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자연적인 방어막이 아니냐 뭐 그렇게 그런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미에서 얘기를 한 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당장에 이제 생계가 달린 어업이나 이런 하신 분들이 좀 우려 아닌 우려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어종이나 이런 것도 실제 영향을 네, 많이 줍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어종뿐만 아니고 예. 이제 기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요.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또 그 지역의 기후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농작물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아. 또 종합적으로 수산업이라든가 또는 농축산업에 충분히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좀 면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이 상황을 알고 또 원인을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네네.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는 게 네네. 중요하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김영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